이렇게 만나뵙게 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전국구 단위의 자리인 줄 모르고 소박하게 우리 학교 이야기, 마을 이야기 하는 되겠다 했다가 지금 백병부 박사님까지 들어와 계셔서 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 좀 부족하긴 하지만 어, 우리 그 주 대표님 말씀에 이어서 하겠고요. 아마 그 주현경 대표님이 장곡동에서의 역할은 막강합니다. 학교로서는 정말 감사한 게 마을을 이어주고 또 신교육적으로 이어주는 엄청 큰 튼튼한 다리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마을 학교는 또 우리 아이들의 또 다른 방과후 돌봄 학교로서 또 다른 또 다양한 진로 체험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그 튼튼한 역할을 해주고 계시고요. 또 장곡 타임즈는 마을과 소통하는 엄청난 창구로서 그 다양한 학교의 어떤 교육활동 사례들이 꾸준하게 담아내고 그걸 또 널리 홍보시켜주고 안내해주는 그런 엄청난 역할들을 하고 계셔서 굉장히 큰 어른이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보기 너무 겸손하신데요. 그 장곡동에 마을학교가 있음으로써 아마 장곡동의 그 마을 교육과정의 마을 이야기가 조금 더 확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이야기가 시간이 40분인데요. 그 시간에 빠르게 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누가 들을까에 대한 고민을 전 주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과정 갖고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게 이어진 이야기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곡중학교입니다. 아마 코로나 직전에 가장 아름다웠던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이렇게 담쟁 덩굴 사이에서 어, 즐겁게 음악회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이 사진을 굳이 들고 온 얘기는 뭐냐면 학교에는 되게 그 학교장의 철학이라든가 구성원들의 그런 문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 공간이 원래는 교장실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공무교장 선생님께서 이 공간을 아이들에게 내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카페이고, 그다음 지금 협동조합으로 가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점이죠. 그 매점이 운영되고 있고, 원래 이 자리는 교장선생님 전용 주차장이었어요. 근데 이 자리를 아이들의 무대 공간으로 또 내어준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 사진에 대한 의미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의 주체로서 아이들을 중심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 학교에 그 권력을 쥐고 있는 권리자 중심으로 학교를 보느냐,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뭐 우리는 벌써 혁신학교 13년의 역사를 이어가다 보니 그런 부분은 많이 내려놨다고 생각은 하지만 또 모르겠네요. 또 제가 또 다른 어떤 권력을 집 의자리에서 제가 뭐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그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려고 그런 부끄러운 사람은 안 돼야겠다라고 애는 쓰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장곡중학교의 철학입니다. 이런 비전과 목표로 그런 학년 철학을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 나누고 또 끊임없이 아이들의 삶과 아이들의 배움,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고민을 나누고 있는데 아마 제가 애초에 혁신학교를 시작했던 13년 전에는 즐겁고 행복한 배움의 공동체였다면은 요즘 우리 장곡중학교에 들어와 있는 거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회복적 생활교육에 기반한 평화교육 과정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꿈꾸는 학교는 어떤 학교일까요? 한번 물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학부모이자 또는 뭐 마을 어른이시자 또는 교육청 관계자 또 연구원 교수님들 많은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저도 요즘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 일상을 회복해서 너무 좋았는데 중학교 아이들이 너무나 변한 모습을 보고 예, 올해는 너무나 힘든 또 한 학기를 보낸 터라 늘 끊임없이 하루도 그냥 정신없이 돌아가는 상황이라 진짜 요즘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뭘 어떻게 해줘야 될지 또 새로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정말 공부가 중요한 건지 기초학력 저하됐다 얘기하는데 정말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미리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아이들의 관계가 다 깨져가지고 그걸 회복시켜 주는 거, 소통하게 만들어 주는 거, 너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주는 게
거의 보이지 않게 다 깨져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하나하나 이어주는 것들이 지금 올해 가장 중차대한 과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들은 끊임없이 바뀌고 변하고 예, 성장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그 연수를 받으면서 그때 멘토 교장선생님 하신 말씀이 주셨어요. 3년의 교육과정 우리는 고민하지만 학교에서는 30년 뒤 세상을 내다봐야 된다. 이 아이들이 30년 뒤 어른이 될 건데 그 어른이 된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를 우리 교사들이 미리 상상하면서 앞서가서 그런 배움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도대체 너네들 뭐 하고 있느냐라고 되게 혼내셨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배움과 삶의 주체 우리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성장시키고 어떤 배움을 만들어갈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죠. 거기에 학교 교육의 방향 또는 이 시대에는 교육과 관련된 사람들의 다양한 고민들 또는 좁게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고민이 얹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전국중학교는 수업을 중심으로 학교를 바꿔왔고요. 결국 수업과 교사가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어내고 정말 중요했던 철학은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됨 없는 수업을 하고 있느냐 이거였거든요. 저도 그때 버리고 갔었던 기억이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한 명이라도 안 버리려고 애를 쓰는데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 애써왔던 그 과정에 기쁨도 있었고 정말 성취도 있었고 많은 변화들이 있었었는데 그 과정에서 마을 교육 과정에 들어왔거든요. 아이들의 삶을 고민하다 보니 마을이 보였고 그래서 이제 교육 과정과 연결해서 마을과 만나는 지점들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다시 제로섬 같아요. 코로나가 이후에 새로 시작한 올해는 정말 그 수업이 우리가 만들어 왔던 정말 모든별 협력 수업이라든가 정말 질문이 많은 수업, 하나하나 기다려주고 경청하는 수업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펼쳐졌다가 이젠 정말 선생님들에게 더 이상 그런 걸 요구할 수 없는 아시죠? 선생님들이 바뀌었고 또 떠나시고 새로운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문화를 만들어가야 돼 그럴 수 없는 지점들 또 아이들도 더 이상 코로나 이전의 아이들이 아니라는 그 지점에서 정말 많은 고민들이 오는데 어쨌든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했던 것들 좋았던 사례들을 애써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큰 힘은 아무래도 동료 선생님들이셨던 것 같고요. 어쨌든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큰 틀거리를 가지고 교과서 안에 갇힌 수업이 아니라 좀 폭넓은 그런 배움과 삶이 일치되는 그런 그 수업들을 하려고 애써왔던 전국중학교 모습이고요. 다 아시겠지만 2015 개정교육과는 이미 이런 아름다운 교과통합 수업 사례들이 있는데 실은 현장의 교사들도 이거를 다 소화하고 있지는 못해요. 교육과정 재구성 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고 어쩌면 일부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시도되기도 하지만 이제는 혁신학교가 너무나 다양화되고 양산되다 보니까 무늬만 혁신학교인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업에 대한 고민이 아무래도 힘이 많이 빠져 있는 부분도 있고 지쳐 있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다시 2021 개정교육과정을 얘기하는 시점이라 2021 교과서에 또 어떤 모습이 담길지 모르겠어요. 기대도 되지만 또 다른 이런 이미 들어와 있는 이 부분을 채 우리 현장에서는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2022 개정교육과정은 또 어떨까요? 그걸 미리 이제 들여다보자면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결국 개정교육과 주요 추진 방향은 이러한 것들인데 여기에서 교육과정 다양성 강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 주도 교육과정, 학교 자율로 교육과정 만들어라. 미래사회 대응하는 교육과정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지점에서 결국 따져보면은 이제는 이 교육과정 자율화는 큰 틀거리가 학교 자치로 바로 명백히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화 교육과정도 나옵니다. 국가교육과정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맞게 그 학교에 맞는 교육과정 또는 교사 대 교사로 교사별 교육과정도 이미 가능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과연 우리 교사들은 또는 우리 그 주변에 우리 그 여러 가지 교육 관계자들은 어떤 지점에 와 있는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 어떻게 또 배움으로 만들어 가야 될지 또 걱정할 수밖에 없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결국 국가 주도의 교육과정 편성에서 지역과 학교가 교사로 왔는데 여기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학생이 주체가 되는 학생 주도의 교육과정도 이제는 더 크게 확산되고 있는 지점이죠. 조금씩 진행되었던 것들이 이제 교육과정을 아이들이 직접 짜보고 아이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것들을 배움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걸 또 우리가 또 어떻게 감당하고 가야 될지, 어떻게 아이들이 펼칠 수 있는 바닥을 그려야 될지 이런 큰 그림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누구 하나의 몫이 아니라 누구 일부의 몫이 아니라 학교가 함께 또 그것들을 함께 그려가야 될 거고요. 그게 문화로 또 함께 잘 또 펼쳐져야 가능한 거라 예, 더 많은 전문성, 더 많은 또 실천들이 아무래도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네요. 마을교육과정 우리가 어떻게 해왔는지 예, 사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학년 교육과정 흐름이었습니다. 이때 1학년 부장님께서 이런 그림을 그리셨어요. 1년 동안 마을이 주체가 되는 3월부터 2학기까지의 그 흐름도거든요. 2014년도 경기도교육청 이기정 교육감이 마을교육 공동체를 들고 나던 시점에 장곡중학교를 어쨌든 수업 없이는 바탕으로 해서 마을과 만나 이런 수업들을 고민을 했었었고요. 이런 그림들이 좀 신나게 펼쳐 왔었죠. 그런데 마을교육과정에 대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마을교육과정이 왜 시작이 됐는지 결국은 수업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출발했던 것 같고요. 그 실천들이 모아지다 보니 그 좀 더 확산되는 그 교육과정과 평가와 여러 가지 수업의 다양한 형태들 속에서 아이들의 삶을 고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마을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지점에서 삶을 위한 교육이라는 우리 나름의 그 꿈을 가지고 숙제를 가지고 마을 교육까지 출발했던 것 같고요. 결국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을에 대한 교사가 관심 얼마나 있느냐. 왜냐하면 이 마을, 우리 학교에 있는 교사들이 이 마을의 출신들이 다 아니잖아요. 극히 일부. 어쩌면 제가 갔던 또 다른 학교에서는 한 분도 계시지 않았어요. 그 마을에 사시는 분이.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을 이야기를 하겠어요? 근데 결국 마을에 대한 교사의 관심들이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을 알아야지 가능한 부분인 것인 거죠. 여기에 이제 교육 공동체의 또 다른 또 실천과 함께 가는 그 길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어,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 겁니다. 마을 교육과정 결국 학교 교육과정의 마을을 어떻게 담아내냐 모습들이었던 것 같고요. 결국 수업의 형태들은 교과 교사 중심으로 수업을 하는 형태도 있었을 것이고 마을 교사와 교과 관련 수업 교사들이 협력 수업을 하는 형태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마을 교사가 자신의 컨텐츠를 가지고 들어와서 마을 교사 중심의 수업도 펼쳐지는 이런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그동안 되어왔던 것 같습니다. 올해 해본 거예요. 실은 장곡초등학교가 마을 수업을 해본 거는 꽤나 역사가 2014년, 13년 꽤나 오래됐는데, 실제 선생님들이 마을의 프로젝트를 진행해 본 거는 올해가 처음이었습니다. 동네 한 바퀴라 그래가지고요, 마을을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마을을 좀 둘러보자. 그래서 그 전학공 수업 시간에, 마을의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둘러보는 걸 미션을 가지고 했었었고요. 거기에 우리 마을 학교에 가서 우리 마을 학교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장국동에 유명한 노루물도 둘러보고 하는 활동들이었는데 이건 우리 학교만 한 게 아니라 바로 미래형 혁신학교인 학교와 마을이 제안하는 혁신학교 장곡동을 중심으로 해서 옆에 은곡중, 장곡고 다 함께 바로 마을학교와 함께 그 아까 주 대표님이랑 기획을 해서 만들어진 예, 동네 한 바퀴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되게 스님들이 우리 장곡동, 우리 마을이 어떤 걸 조금은 좀 알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고요. 이 지점에서 또 하나 중요한 발견은 여기 벽화 보이시나요? 이 벽화는 바로 2015년에 그려진 벽화입니다. 이 벽화를 2022년도에 오신 선생님들이 그때 아이들이 남긴 이 벽화, 그때 그 마을, 그 사회적 봉사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2학년 아이들이 마을에 그린 벽화거든요. 마을, 그, 가게 요청을 받아서 이거를 발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봇대의 그 체인지 메이커 프로젝트로 한 4년 전에 아이들이 했던 마을의 역사, 인사나무 이야기를 그 전봇대에다가 새겨넣은 거를 3학년 역사 선생님이 보고 계신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게 얼마 전에 가니까 상해졌더라고요. 시흥시에서 전부 다 전봇대 개선 사업을 했나 봐요. 전부 다 다른 걸로 버려가지고 이게 사라져서 지금 사진으로만 남아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바로 마을교육조치의 주관으로 장곡 마을교육과제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 중심에는 아까 주현경 대표님이 계셨고요. 장곡 이야기를 두 권이 나오고 말았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큰 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아까 질문을 받아봤더니 사전 질문에서 그 질문과 연결지면 이 교과서는 그 아시죠? 이제 수업과 연결지어서 마을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교사들과 마을 사람이 함께 만든 교과서예요. 장곡동의 역사, 생태 문화를 다 담아낸 건데 그걸 수업 속으로 가져들어야 함께 수업도 진행을 했었었고요. 근데 지금 올해는 지금 2학기에 지금 고민 중인데 왜 작년에 못한 이유는 마을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못했었고요. 그 다음에 거민절 교과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저기 지점은 이 교과서가 이제 계속 또 뭐 만들어질지 안 만들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교사의 의지가 있어야 이것도 수업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수업 디자인을 할 때 나는 이 마을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겠다라고 기획이 되었을 때 이게 더 담아질 수 있는 거라는 거. 실제 이 수업을 했던 선생님은 떠나셨어요. 20년에 떠나셔서 그 맥이 또 이어지지 않은 지점, 끊어진 지점도 있고 아쉬운 거는 정말 멋졌던 아름다웠던 교과통합 수업들이 교육과정 재구성했던 수업들이 그 해당 스님들이 떠나면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 이어가는 것도 있지만 잊지 못하고 끊어지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 그런 점이 공립학교의 또 한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모아서 펴낸 이런 책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다양한 제목들을 가지고 마을과 만나는 또 새학교 이야기를 담은 책이기도 하고요. 학교와 마을교 어떻게 만났는지 좀 구체적인 사례로 3개학년 이야기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1학년 마을교육과정은 시흥의 마을교육과정입니다. 이거는 시흥 혁신교육 쪽에서 만들어낸 마을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혁신교육 쪽에서 그 교육과정이나 교육활동도 공모사업으로 많이 지원해 주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단편적으로 배우지 말자. 뭔가 시흥 아이들이 시흥의 시민으로 자라는데 제대로 모른다. 그렇다면은 우리 마을도 만들어야지 않겠나 해서 전국 중학교에 계셨던 박효수 선생님이 휴직을 하고 시청 공무원으로 재취업을 해서 3년간 계셨거든요. 그때 시흥 시청 혁신교육지구 사람들과 함께 연대해서 만든 교육과정입니다. 이 아름다운 교육과정이 중학교 또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거고 초등학교도 딸의 사교라든가 그런 교육과정들이 있죠. 그래서 적어도 이런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었고 거기에 또 시청에서 타협을 해줘가지고 이런 멋진 교육과정이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보시면 관광과부터 교육자치과까지 시흥의 시청에 있는 모든 과들 다 협력해서 만들어진 시흥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돌아보는 그런 시흥의 교육과정입니다. 이거를 1학년 자유학년제 교육과정과 연동해서 만들어서 마을의 미래를 상상해보는 현재를 돌아보고 과거를 돌아보고 그런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게 이제 7월과 12월에 쭉 이어지는 국가통합 프로젝트 수업과 연결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7월 1주차에 이런 시흥의 과거와 현재 수업, 마을 교사가 들어와서 수업을 하시고 1주차에는 시흥의 미래,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시흥의 미래에 대해 고민을 해봅니다. 이거는 마을교사, 교과교사 협력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걸 이제 실제 현장 체험학습과 연결해서 시흥의 에코센터와 오이도 박물관 견학 체험입니다. 이때는 버스가 오죠. 시흥에서 시청에 지원해주는 버스가 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학교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이런 지원들이 되게 잘 돼 있다라는 거죠. 이거와 연결해서 진행되는데 아쉽게도 이걸 계기로 작년에 이 체험은 못했어요.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너무 아쉽습니다. 예, 그랬던 것도 있고요. 결국 마을과 함께 배우는 아이들의 또 다른 마을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 학교 올해 처음 오셨던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배웠다고 함께 협력교사로 참여를 하면서 저 교사도 함께 우리 마을에 대해 그런 배우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은 또 우리 마을의 미래를 고민합니다. 우리 동네 친환경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작년에 수업했던 내용입니다. 아이들은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하지요. 아무도 우리 마을 국을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예술체육 활동으로 이어져서 마을 그림책을 만듭니다. 우리 마을의 이야기, 그림책을 어떻게 만드는지 통합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가지고 아이들이 재구성한 상상력을 발휘한 이런 또 그림책을 만들어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학년입니다. 1학년 때 아이들이 이런 마을교육과정을 배우면 2학년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이제 체인지 메이커 프로젝트를 창치 수업 시간에 연결해서 진행을 합니다. 예, 학교와 마을을 넘나들도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건 마을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지원교사로 들어가서 아이들을 살펴주고 진행을 하고요. 수업 디자인도 함께 합니다. 그리고 마을로 갔습니다. 이때는 학부모가 들어오십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한꺼번에 2, 30명 되는 아이들을 갈 수가 없으니까 모둠별로 한 두세 모둠을 나누다 보면은 인솔교사와 그 다음 뒤에 또 협력교사가 필요합니다. 이때 학부모님들이 들어오시죠. 요청을 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학부모 지원단이 활동을 해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보조교사로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기꺼이 함께 학부모님도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아이들이 체인지 메이커를 배우고 그걸 실천으로 했던 체인지 메이커 대회입니다. 각 교실과 복도에 각각의 공간에 아이들이 모든별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각각의 그 내용을 가지고 다양한 체인지 메이커를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 쓰레기통을 개발한 친구들이 있어요. 장곡 노름을 흉내내서 쓰레기를 던지면 퐁당 하고 오물소리가 나는 그 쓰레기통을 제안했던 친구들이 그 시흥시 창이 그 개발대회에 나가서 또 좋은 또 성과도 올리고 또 그 동네 시의원들과 만나서 제안도 하는 그런 또 다른 경험도 했던 그런 체인지 메이커 수업이기도 합니다. 예, 그때 했던 그 아이들의 모습이고요. 체인지 메이커란 미래다, 혁명이다. 아주 다양한 생각들을 아이들이 쏟아냈고요. 이런 것들을 다 함께 2학년만 공유한 게 아니라 1학년 친구들도 가서 3학년 친구들도 내려와서 함께 또 2학년 친구들의 수업을 살펴보면서 함께 또 공유하고 나누고 소통했던 그런 수업들입니다. 그리고 2학년 아이들은 또 다르게 또 우리 학교 공간을 통해서 또 마을의 공간까지 이어지는 지점에서 우리 학교 공간을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볼까? 재구성한다면 어떻게 할까? 우리 학교가 올해 처음으로 체육관과 급식실이 지어졌어요. 조실 공간이 남았고, 주차장 공간이 남아있습니다. 이걸 아이들에게 던졌습니다. 우리들이 꿈꾸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봐라. 기획을 한번 해봐라. 조리실은 아직 이제 기다리고 있고요. 예산 지원이 안 돼서 다행히 주차장은 학교 숲으로 재구성이 돼서 올해 예산 받아서 지금 2학기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함께 만들어갈 예정이고요. 3학년은 진로 중심으로 아무래도 진행이 되는 그 와중에도 미술쌤과 사회쌤 진로쌤께 모아서 이런 또 우리마을 술집을 만들어내는 우리마을의 핫한 곳이 어딘지, 우리마을을 여행하려면 우리마을에 맛있는 카페가 어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각각 아이들이 방식 영역을 가지고 우리마을 술집을 또 이렇게 팜플릿 형태로 만들어보는 또 그런 수업도 진행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는 학교안 체험 교실로 목공 교실이 있습니다. 이건 혁신교육지와 도교육청에서 지원해준 사업이기도 하고요. 이 학교안 체험 교실은 이제 우리 학교 아이들의 목공 수업뿐만 아니라 신청받은 언클릭으로 창의체험학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도 목공 수업을 하고 싶으면 신청만 하면 와서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에서 또 인근의 중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오면 이 마을 선생님이 계시고 이제 올해부터는 또 우리가 그때 고민을 안 하고 참여 안 하고 마을 아까 그 동료언니 프로젝트나 그다음에 이 창의체험학교의 교실을 지원하는 그 마을의 일꾼들을 뽑았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위탁해서 코디네이터 두 분이 들어오셔서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과 학교와 그다음에 어쨌든 시청과 교육청이 다 연대를 해서 이런 지원 사업들을 펼쳐줘서 조금 더 우리가 교육 활동을 좀 더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또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좀 끊어졌지만 사람책 만들기 수업도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는 수업도 했었고 그다음에 혁신학교 시작하면서 밭농사 프로젝트를 했다가 몇 년 전부터 한 4, 5년 전부터 쌀농사 프로젝트로 마을의 그 자원을 가지고 여기가 농촌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어서 이렇게 쌀 수확을 해서 이것을 2학년들이 수호 집회에 갔던 그 역사를 주제로 한 그런 프로젝트로 했던 그 수호 집회 그 기부금으로 지원되지는 축제 때 팔아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내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복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꾸준히 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을교사 더불어 수업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또 다른 고민이기도 합니다. 마을교사의 질적 문제도 있고 그래서 교육청이나 혁신교육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결국 중요한 건 교사와 협업할 수밖에 없는 구조.
교사는 구경꾼이 아니고 함께 수업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 이건 제가 수업했던 건데요. 단편영화 제작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한 10차씩 넘는 수업을 함께 진행을 하는데 저는 이런 거 못하거든요. 저는 또 다른 수업을 기획을 하고 이분이 그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실습 중심의 수업들은 이 자료들을 주면 제가 활동지 형태로 만들어냈던 협업 수업 활동지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 마을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내가 함께, 내가 부족한 부분은 마을쌤이 채워가면서 그렇게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가 아무래도 그래도 서로 아이들이 제대로 된 배움으로 만들었는데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던 제 경험 사례이고요. 결국 올해 학교화당 관찰 프로젝트가 부활이 됐는데 마을 교사는 생태 속 체험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학교 교사는 그게 아니었죠. 우리에게 필요한 수업은 학교 숲을 설명해주는 수업이었던 거죠. 이 지점에 어려웠던 부분을 잘 조율을 해서 함께 설명하고 체험 같이 연결하면서 활동지도 같이 만들어내는 그런 그 교과통합 프로젝트 수업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고가 될까봐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제 장곡동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세 개 학교, 은곡중, 장곡중, 장곡고, 그리고 장곡마을 학교, 장곡동 행적공지순 연결해서 학교와 마을을 제안하는 혁신학교 하고 있는데 이거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21년 교육부 제안 미래형 혁신학교죠. 그래서 미래형 혁신학교가 과감한 상상력으로 학교 다음에 최대치를 구현하기 위한 공교육 혁신의 모델 학교로 내려왔고요. 이걸 이제 각 시도별로 자유롭게 개발해서 경기도는 학교와 마을이 제안하는 혁신학교, 즉 마을 결합형으로 취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곡동에서는 이 세 개 학교군을 묶어서 세 개 학교가 혁신학교로 출발을 했고요. 물론 아쉽지만 초등학교는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 장곡동형 마을교육 공동체 연결을 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같은 우리 아이들이 좀 주체라고 이 마을의 그 튼튼한 시민으로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꿈들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큰 과제가 세상에 나 세우기, 꿈 세움 프로젝트 과제 하나,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생애주기별 진로교육 과정을 개발을 해서 장곡 인생학교도 만들고 이런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해보자. 그 다음에 더불어 행복한 온마을 민주시민되기 프로젝트 해서 자치 공동체를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마을에서 평화롭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리들, 또 온마을 축제라든가 민주적 마을사회라든가 또 아이들이 꿈꾸는 뭐 마을 방송도 만들어보고 이런 것 꿈을 꾸게 됩니다. 이런 과제를 가지고 작년에 2021년도부터 진행이 됐고요. 일단 학생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서 아이들이 축제도 기획을 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자치활동도 함께 연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심학교인 은곡중학교에 마을방송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꽃나무를 찾는 이런 것도 기획을 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영상들을 또 만들고 제작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네트워크도 만들어졌죠. 학부모들끼리 모여서 또 다양한 강의도 듣고 연수도 받고 근데 또 그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을과 더불어 삶을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기후위기 강사 양성도 받으시고 또 체인지 메이커 함께 참여를 하시고 또 다양한 또 평화로운 마을을 꿈꾸는 여러 가지 연대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부모도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사 네트워크로 되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생애주기별 진로교육 과정 개발 분과를 비롯해서 독서 토론 미술 기타 분과들이 있는데 이 기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또 다른 여러 가지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올해 또 다른 것은 이제 교육과정 각 교과별 교과 담당 선생님과 함께 연대해서 만나서 서로 전학보고도 함께 했던 거고, 이제 또 다르게 공개 수업도 함께 해보자. 예전에는 했던 것들인데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새롭게 또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함께 모였었던 것들이 장곡동의 청소년 성장기기별 진로교육과정 개발을 연대해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따로 또 받아서 했는데 이렇게 8개 단체가 모여서 함께 고민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그 진로교육 과정 개발을 하려고 자료들을 모았더니 응곡 중에 한 26개 프로그램, 장곡 중에 한 28개 프로그램, 장곡권은 주로 동아리긴 합니다만 30여 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나름 우리가 하고 있는 진로교육 과정 프로그램이 뭔지를 가지고 이제
모아서 공동의 교육과정을 좀 개발하려고 좀 올해 준비 중에 있고요. 이제 아쉬운 거는 초등학교 연대가 안 됐는데 바로 옆에 진말초등학교 올해 혁신학교 지정을 받았거든요. 가능하다면 이제 초등학교를 연대에 함께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죠. 작년에는 온라인 축제에서 온마을 축제로 했었는데요. 직접 아이들이 이렇게 기획을 해서 3개학교 모여서 진행은 됐었고, 장곡고등학교는 고등학교랑 한계성 때문에 깊이는 참여 못하고 학술제를 진행을 합니다. 장곡학술제는 장곡고등학교만의 그 학술제만이 아니라 은곡중학교, 우리 장곡중학교 아이들 함께해서 정말 우리 학교 삶의 주변의 문제들을 함께 고민해보는, 또 제안해보고 제시해보는 그런 학술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마을학교랑 행정복지센터 했던 것들이 장곡동 청소년을 위한 전문직업인 특강이에요. 그 의식조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이 뭔지, 뭘 꿈꾸고 있는지를 찾아서 이런 또 유명한 사람들을 또 모아서 그 토요일 날 온라인 특강도 진행을 하고 작년에 했었었고요. 그리고 또 방과학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꿈을 찾는 그런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그 장곡 그 행정복지센터랑 연계해서 진행을 했었었고요. 우리 학교는 그 밴드 그 동아리실이 있어가지고 그 밴드부실에 또 공간을 내어줬었죠. 그래서 진행이 됐던 거고요. 이 장국타임즈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국타임즈에서 끊임없이 학교 이야기를 실어주는데 이번에 나왔던 최근 신문에 보니까 학생의 눈에서 첫 일면이에요. 노름을 누가 관리해야 되나? 이거는 온라인에 실려 있던 거고, 제가 신문 보니까 우리 학교 체인지 메이커 때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거를 천면에 실어줬어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마을에서도, 마을 학교에서도 그 우리 아이들을 키워주는, 튼튼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시흥 혁신교육과 더불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예산들, 또 많은 지원들을 해줘서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을교육과정으로 이어가는 지점들이 결국 아이들의 삶터가 마을이라는 거, 그래서 이 전국 그 시흥시에는 이런 다양한 그 자치지구별로 그 마을, 자체별로 마을교육과정들을 개발을 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펼쳐지고 있고요.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뭐 시흥 혁신 포럼이나 이런 것들도 다 보여졌을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어쨌든 끊임없이 그 마을과 시와 교육청과 학교들이 아이들의 삶과 아이들의 배움과 아이들의 성장을 고민한다라는 그 지점이 아닐까 싶고요. 여기에 이제 작년에 만든 동년이 프로젝트 해서 마을교육과정 이제 사례입니다. 월곶 교육과정, 은행 교육과정, 장국 교육과정 이렇게 해서 그 뭐 월곶의 역사와 선택지란 교육과정 구성 이런 식으로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여기에는 현장 교사들, 마을 선생님들, 교육청 장학사님, 또 마을의 어른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만든 교육과정들입니다. 실제적인 사례들이고요. 여기에 또 하나 제가 얹어갈 거는 학부모님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분은 지금 마을학교의 간사이자 마을 선생님이세요. 근데 이분은 누구냐면 또 제가 교사로 이 장곡중학교에 있었을 때 학부모 회장님이셨어요. 작년까지도 막내 아이 학부모님이셨거든요. 이분이 이제 학교 일을 하시다가 마을 일을 하게 되고, 마을 교육과정을 만들어 도우미 교사로 참여를 하시다가 결국 마을 교사로 성장한 이야기. 그래서 정말 기쁘게 봉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꿈의학교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꿈의학교 아이들을 직접 축제 기획단을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고 큰 또 다른 학부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만든 포스터들이에요. 이걸 함께 나누고 공유하면서 축제를 준비하고 있고 올 1학기 마지막 부분에는 학부모님과 이렇게 마을 사람들 세 개 학교 모여가지고 축제 기획단들이 설명회도 했었거든요. 올해 축제를 마을 축제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가 그런 것들을 모두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학부모님이세요. 결국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의 지원자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학부모를 기꺼이 학교로 함께 연대했을 때 굉장히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활동에 학부모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하물며 작년 올해 코로나로 마스크 써야 되는 아이들 때문에 3학년 졸업앨범 촬영이 용이하지 않아서 학부모님 지원단 오셔가지고 5분 오셔서 많은 부분에 또
지원을 해주셨거든요. 이런 다양한 교육활동 함께 동참을 하고 계시고요. 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꾸는 미래를 위해서 도대체 우리는 또 뭘 해야 될 건지, 또 우리는 지속 가능한 학교, 지속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우리들이 원하는, 또 우리가 행복한, 더불어 행복한 그런 학교를 어떻게 만들어야 고민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또 멈출 수도 없고 퇴보할 수도 없는 거라. 결국 우리 학교 우리 아이들의 시대는 이런 시대인데, 예, 교육과정에 대한 고민은 끊임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결국 교사 문화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런 게 가능한 거는 따뜻한 한대와 지원을 나누는 그런 교사 문화인데, 이거는 그 새로 전입한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학교에서 만든 짝꿍 교사 만들기예요. 예, 학교 협력할 수 있는 교사, 좀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사들, 컨퍼런스 날 아침에 오늘 수업 잘 못해도 전달 따뜻한 이런 편지들도 보내오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배움에 끌어들일 것인가, 새학기에 학기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평화교육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우리 사회 전조기가 얼만큼인지를 실제 아이들과 함께 수업으로 기획해서 진행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것들이 학생 자치의 문화의 힘으로 모여져 가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아이들이 스스로 계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와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봤더니 홍보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좀 더 이 마을에 아직도 혁신학교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잘 모르시는 관심 없는 분들이 있어서 학부모 어떻게 동행을 할 것인가, 교육과정 지원에 참여하고 간담회도 열고 학부모 아카데미도 열고 학부모와 함께 독서토론 동아리도 하고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는 와중에 월별로 학부모에게 보내는 학교 교육 활동을 알리는 통신, 감정의 통신이라 그래서 또 소식지를 알리는 이런 거를 좀 소소하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우리는 1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수업보기 모임이 있거든요. 수업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매월 토요일, 셋째 주 토요일 날 함께 원하는 교사들이 모여서 예, 수업보기 모임, 끊임없이 수업에 대한 고민도 나누고 있고요. 결국 마을 교육 과정은 말 그대로 미래 교육 과정이 아닐까 싶고요. 결국 우리 아이들 삶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마을 교육 공부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인가는 결국 어쩌면 우리 어른들의 몫이기도 하고, 또 더불어서 또 우리 아이들이 또 다르게 또 고민해야 할 또 수업의 과제이기도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이 삶에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어떻게 애써야 하는지 또 고민이 되고요. 선생님 정말 잘 살아계서 이 말은, 이거는 그러니까 속에 낯선 기억을 찾아간 프로젝트에서 아이들이 500년 뒤 네가 남을 삶의 유물이 뭐겠니? 지금 살면서 네가 유물로 남길 수 있는 거를 만들어라 했더니 아이들이 만든 삼선 셀리터입니다. 이런 걸 만들죠. 그러니까 이게 유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유물 작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했던 말입니다. 선생님 정말 잘 살아야겠어요. 나에게 나의 삶의 유물로 뭐가 남겨질지를 고민해 봤을 때 아이들은 오늘 삶을, 또 미래의 삶을 어떻게 다 또 다른 고민이 던져 주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우리한테 소중한 말이었고요. 예, 마을에서 얼마 전에 날아온 소식입니다. 별별 캠핑을 참가자를 모집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요즘 캠핑 문화 많이 유행하잖아요. 그런데 실은 형편이 어려워서 캠핑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친구들이 또 꽤 있어요. 우리 마을에도.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마을에서 가까운 이 갯골 생태공원에 캠핑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캠핑장을 이용해서 별별 캠핑을 하겠다. 1박 2일 정보 좀 해달라. 이런 게 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저도 시간이 된다면 꼭 함께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홍보물을 만들면서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연대하는 거죠. 학교가 다 하는 게 아니고 학교도 함께 마을도 함께 이렇게 애써주는 마음들이 되게 좋은데, 여기에 또 다른 질문이 있었어요. 그 기초학력 저하 때문에 고민인데 혁신학교들 근데 이걸 보내준 주민자치위원장님 저랑 공동대표인데요. 그분이 우리 학교에서 3명의 아이를 키워서 보냈어요. 근데 그분이 열렬하게 혁신학교 반대했던 분이세요. 우리 아이 공부 잘하는데 손해본다. 혁신학교 하면 손해본다는데 이거 왜 하냐고 반대했던 분이셨어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열렬한 지지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어쨌든 자기 주도적으로 함께 끊임없이 고민했던 그런 수업들을 통해서 정말 많이 성장하는 걸 지켜보셨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배움만이 아니잖아요. 삶의 태도.
철학들, 그리고 다양한 실천들, 활동들이 가능했던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 삶을 20대 지금 후반인데 커가는 모습들을 본 거죠.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도 기획을 할 수 있었던 게 그 의미 아닐까. 그러니까 어쨌든 혁신학교는 아이들도 크지만 우리 교사도 성장하고 학부모도 성장했던 그런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혼자는 힘들죠. 근데 함께 연대한다면 주 대표님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함께 연대한다면 수업도 바꾸고 학교도 바꾸고 삶도 바꾸고 우리 세상도 좀 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꾸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제가 준비해 놓은 거는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